1970년대 군 입대 선발 배치의 비밀. 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전우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군 생활을 떠올리며 한 번쯤 품어보셨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 부대로 갔을까? 같이 입대한 동네 친구는 어떻게 해병대에 갔고, 나는 왜 하필 강원도 눈속으로 갔을까? 논산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서울 본부 근무를 서게 됐을까? 1970년대 군 입대와 부대 배치는 단순한 추첨도 완전한 공정함도 아니었습니다. 학력, 고향, 신체 조건, 직업, 민간 기술, 그리고 심지어 집안 배경과 인맥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한 사람의 군 생활 전체를 결정지었습니다. 오늘 전우희 기록에서는 그 시절 배치의 비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실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학력이 곧 운명이었다. 고졸대졸의 갈림길. 1970년대 군 배치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냉정한 기준은 단연 학력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매우 드문 존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라면 입대와 동시에 ROTC 학군 사관후보생 또는 단기 사관후보생 OCS 과정으로 분류되어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ROTC는 대학교 3, 4학년 재학 중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는 제도였는데 1961년 창설 이후 1970년대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매년 수천 명의 장교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일반 사병으로 장기 복무하는 것보다 짧고 품위 있는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호되었습니다. 고졸자는 대부분 일반 육군 병사로 입대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한 번 나뉘었습니다. 고졸 이상 학력자는 입대 후 통신병, 행정병, 포병, 의무병 등 기술지원 병과로 배치될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는 군이 의사소통 능력과 문서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인원을 배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졸 이하, 특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장정들은 보병 전투병과로 직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970년대 육군 보병사단 전투병의 상당수는 농촌 출신의 초중졸 학력자였으며 이들이 최전방, GOP와 산악 경계 부대의 핵심 전력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논산훈련소에서는 입소 직후 간단한 학력 및 직능 검사를 실시해 병과를 1차 분류했으며 고졸 이상은 별도 라인으로 빠져 행정기술병 심사를 받았다는 당시 훈련소 출신 장병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기록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논산에 들어온 동기들이 불과 며칠 만에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지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 고향이 부대를 결정했다. 지역별 배치의 공공연한 비밀. 경상도 출신은 어디, 전라도 출신은 어디.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군 배치에는 지역 편중 현상이 분명하게 실제했고, 이는 당시 군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되던 관행이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 보직은 특정 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 출신 병사들이 해당 지휘관 휘하 부대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군 조직 문화 특성상 지휘관의 출신 지역이 부대 문화와 인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충청권 출신 장정들은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 예하부대나 이군 사령부 관할 후방 지원부대에 배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물자 보급이 원활한 수도권 부대는 당시 많은 장정들이 선호하던 배치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경북 산악 지역 출신 장정들은 최전방 GOP 부대나 산악 지형을 담당하는 보병사단에 배치되는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군은 당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자락에서 나고 자란 장정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에 적응이 빠르다는 논리를 실제 배치 기준에 반영했습니다. 눈 속에서 자라 눈길을 뛰어다니던 강원도 출신이 혹한의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출신은 통신, 의무, 행정 등 기술병과 배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기술 숙련도, 그리고 도시 생활로 다듬어진 문서 처리 능력을 군이 적극 활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군 행정부서에는 서울 출신 고졸자 비율이 유독 높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 조건이 운명을 갈랐다. 키와 체중의 기준선. 1970년대 신체 검사 기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엄격했으며, 그 결과가 이후 군 생활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현역 판정의 기본 기준은 신장 161cm 이상, 체중 46kg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겨우 통과한 장정은 보병 전투부대에 배치되어 3년 가까운 시간을 산악과 전방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장 170cm 이상의 체중과 체력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 장정들은 해병대, 공수특전단, 수색대, 헌병 등 정예 혹은 특수부대 선발 대상으로 우선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공수특전여단 특전사은 신장 167cm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제시하고 악력,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등 별도의 체력 검사를 실시해 상위 신체 조건의 장정만을 가려냈습니다. 선발 경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일부 장정들은 특전사 배치를 목표로 입대, 수개월 전부터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특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미한 신체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보충역 방위병으로 분류되거나 후방지원부대, 비전투 병과로 배치되었습니다. 1970년대 방위병 제도는 1969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역 기준에 미달하는 장정들을 지역 방어 인력으로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눈앞에서 같은 동네 친구가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군 생활로 갈라지는 장면,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또렷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번째, 자원 입대와 특기병 손들면 달랐다.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본인이 병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스템이 없었지만, 자원입대 제도와 특기병 제도는 엄연히 존재했고, 이를 잘 활용한 사람은 전혀 다른 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민간에서 취득한 기술 자격증은 군에서 강력한 배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무선통신 자격증 보유자, 의료기술 이수자, 용접전기 기능사, 자격 취득자 등은 입영 전부터 특기병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병과로 사실상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병은 극도로 선호되는 보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휘관 차량이나 보급 차량을 운전하는 임무 특성상 내무반과 일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고, 지휘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불필요한 얼차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 운전면허를 미리 따놓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고,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면허를 취득해 군 생활을 편하게 보냈다는 경험담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해병대 자원 입대는 일반 육군 징집과는 완전히 별도의 경로였습니다. 해병대는 자체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고, 별도의 신체 검사와 체력 심사를 거쳐 합격자만 해병대 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육군으로 전환 배치되었기 때문에 해병대 입대는 사실상 지원자 본인의 의지와 신체 능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해병대는 어떤 사람들이 갔나 반은 지원, 반은 운명. 해병대는 1970년대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선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 중심 선발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징집 과정 중 신체 조건, 우수자를 군이 해병대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관행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진검, 결과가 좋게 나온 장정에게 담당, 군의관이나 병무 담당자가 해병대 지원을 권유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지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지원자였고, 둘째는 영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자원에서 원하는 보직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지원자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차피 군대 갈 거라면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낫다는 계산 아래 움직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천 등 해안 지역 항구도시 출신 장정들이 해병대를 자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포항 해병대 사단, 김포진해 등 주요 해병 주둔지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항구 도시 특유의 강인한 기질과 바다에 대한 친숙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훈련 강도와 내무 생활이 혹독하기로 악명 높았지만 제대 후에는 해병 출신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강렬한 브랜드가 다시 다음 세대 지원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었고, 1970년대 해병대는 그 문화가 가장 강렬하게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수특전단,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았나? 1970년대 공수특전여단연 특전사은 단순히 체력이 강한 사람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똑똑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찾았습니다. 선발 기준은 신체 조건 외에 지능 검사, 심리적성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고공 낙하에 대한 공포 반응을 사전 심리 검사로 걸러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도 심리 검사에서 불안정 판정이 나오면 탈락이었습니다. 학력은 기본적으로 고졸 이상을 요구했고, 일부 특수 직능 분야, 즉 폭발물 처리, 통신, 의무응급 처치, 어학 등은 관련 민간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특히 어학 능력자는 1970년대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빈번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 편중보다 전국에서 비교적 고르게 선발하는 원칙을 유지했지만, 고졸 이상 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서울, 경기, 수도권 출신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특전사 배치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당시 특전사는 자원 우선 원칙을 비교적 철저히 지켰고, 강제 배치된 인원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들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곳. 그래서 특전사에 배치된 장병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낙하산 강화, 특수 침투, 대게릴라전 훈련 등 일반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강도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특전사 출신들이 그 시절을 가장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집안 배경과 보직 청탁 공공연한 현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1970년대 군 배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맥과 청탁의 문제입니다. 1970년대는 군관민 인맥이 노골적으로 작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기로 군과 정치행정 권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구조가 배치 청탁의 물리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군 내 고위직이나 정관계에 연줄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후방 지원부대, 행정병, 본부 근무, 수도권 부대 등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자리에 배치되는 일이 공공연히 존재했습니다. 지방 유지의 아들이 고향 가까운 후방 부대에 배치되거나 군 장성 친인척이 서울 근무를 서는 일은 당시엔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조교나 행정 담당자에게 사전에 손을 쓰는 일, 훈련소장이나 병무청 담당자와의 연고를 활용하는 일이 당시에는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훈련소 입소 전부터 이미 배치가 사실상 결정된 채로 들어오는 장정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당시 훈련소 관계자들의 회고에서도 등장합니다. 반면 아무런 연고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집안의 장정들은 순전히 신체 조건과 학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으로만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전방 GOP 철책선, 영하 20도의 강원도 산악부대, 혹한기 훈련이 반복되는 경계, 소초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것은 대부분 배경 없는 평범한 집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병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청년들이야말로 오늘 대한민국을 떠받친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절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어느 부대에 배치받으셨나요? 학력 때문이었나요? 신체 조건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이유를 모른 채 배치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댓글로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고 또 다른 영상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우분들의 이야기가 모여야 진짜 역사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과 역사를 함께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